오늘은 왜 요즘 한국의 나이 든 세대가 더 힘들어졌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불안입니다. 현재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5060대 이상 세대는 대한민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구조조정을 모두 겪은 세대입니다. 정년이 법적으로는 연장되었지만 현실에서는 50대 중반 이후 사실상 일자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경비, 택배, 청소, 단기 계약직 등 체력 소모가 큰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소득은 줄어드는데 생활비와 의료비는 계속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자산 격차와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집은 곧 노후 대비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자산이 크게 늘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또한 집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한 자산은 있지만 생활은 빠듯한 노년층도 많습니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집값 상승이 반드시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인 가구 증가와 비혼 확산으로 가족 구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노년층의 독거 비율이 높아지면서 외로움과 고립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은퇴 이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자녀와도 물리적 정서적 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고립감이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요즘은 은행 업무, 병원 예약, 교통 예매, 심지어 음식 주문까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이 변화가 장벽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QR코드 인증과 온라인 예약이 필수가 되면서 디지털 소외가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변화 속도에 대한 부담을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이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사회생활을 했던 세대는 가입 기간이 짧거나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줄어든 소득과 늘어난 의료비 사이에서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는 세대 갈등이 자주 언급됩니다. 기성세대가 혜택을 누렸다는 인식이 있지만 모든 노년층이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 내부에서도 자산 격차는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난이나 오해를 받을 때 심리적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이유는 변화의 속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6070대는 전쟁 이후 가난한 시절, 급격한 산업화, 민주화 운동, 그리고 IMF 구조조정까지 모두 겪었습니다. 한 세대 안에서 나라가 몇 번이나 바뀌는 수준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30년 단위로 변하던 사회가 지금은 5년 단위로 급변합니다. 이 속도는 누구에게나 버겁지만 특히 나이든 세대에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요즘 한국의 나이든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구조, 가족 형태, 기술 발전, 자산 격차, 그리고 사회 인식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세대 간의 대화, 그리고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질 때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